예, 메르스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지 한 달이 다 됐습니다. 메르스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의 피로감도 한계에 달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메르스 의료진을 지켜줄 보호 장비조차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 한 달,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최창호 사회심리학 박사, 김지수 보건 담당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김 기자, 밤새 또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는지. 확진자가 줄었다. 어제부터 좀 주춤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네, 이제 확산세가 좀 주춤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 사이에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는 게 한 명에 그치게 됐습니다. 현재 메르스 확진 환자는 166명이고요. 이 확진자 166번째 환자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5일까지 삼성 서울병원에서 이제 가족을 병간호하다가 이제 감염이 된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고 정확한 것은 좀 역학조사가 필요하지만 지금 이 환자를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건 뭐냐면요. 만약에 이 환자가 응급실에서 환자를 간호한 게 아니라 가족을 간호한 게 아니라 입원실에서 자기 가족을 간호를 했다면 일반 병동을 말씀하시는 일반 병동. 거죠? 그렇다면 그러면 이거는 입원 환자 병실에서 나오는 최초의 감염 사례다. 앞서 정형외과와 비뇨기과 외래에서는 발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의미가 있다. 좀 지켜봐야 할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자는 70대 남성이고요. 지난달 27일에서 29일 응급실에서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에서 그 14번 환자로부터 슈퍼 전파자로부터 감염이 돼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자는 총 24명이 돼서 현재 치명률은 14.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박사님 조금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오늘 한 명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뭐 심리적으로 굉장히 그래도 또 좀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게 공포나 불안감이 사실은 좀 공포는 좀 그래도 특정한 대상이 있는 거고 불안은 막연한 건데 막연한 이제 불안이 좀 줄어드는 거고요. 예전에 이제 에볼라가 창궐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아프리카나 미국 같은 경우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는 굉장히 뭐 치사율도 높았지만은 그 숫자도 굉장히 많았고 그럴 때 이제 피어볼라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했어요. 뭐냐면 피어, 공포라는 뜻의 에볼라를 합쳐서 피어볼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도 퍼지게 되면 막연한 불안이 너무 퍼지게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사회적인 불안, 사회 심리적인 혼란 같은 게 오는데 그나마 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자, 그리고 지금 제주도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청정 지역으로 선포하고 관광객들 좀 어서 오라 이렇게까지 이제 홍보를 했었는데 141번 확진 환자 맞습니까? 자,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자, 그 타고 간 여객기 그리고 묵었던 숙박 시설까지 다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메르스 확진 환자가 본인한테 어떤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제주도로 이제 가족들과 또 다른 가족들과 이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즉각 조치가 어제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이 남성이 포함된 141번 환자가 탑승했던 대한항공 여객기 이제 해당 그 승무원 14명과 공항 직원들 또 이제 밀접 접촉한 공항 직원들 8명을 합쳐서 22명이 격리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묵었던 신라 호텔과 또 이제 렌터카 업체 모두 합쳐서 35명이 또 자가 격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건 당국에서는 이런 어떤 CCTV나 아니면 이제 렌터카를 가지고 운전을 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좀 확보를 해서 이런 걸 통해서 동선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를 해서 그러면 밀접 접촉자가 누군지를 좀 밝혀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박사님. 그리고 어제 좀 안타까운 사연들이 좀 전해졌습니다. 사망자가 이제 속출을 하면서 좀 사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80대 노 부부가 이제 대전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15일 간격을 두고 사망을 했는데 가족들도 사실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가족들 중에 일부가 격리 상태여서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데 안타깝죠. 지금 뭐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사망 시 또 장례 절차에 대해서 뭐를 검토하고 있다. 지금 검토할 단계가 아니고 이미 밝혀줘야죠. 어떻게 해야 되고 가족들이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전문 그 상조 그런 데서의 그 협조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그 24시간 내에 그 이걸
시신을 화장하는 쪽으로다 이제 그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가족들도 격리가 된 상태에서 못 하기도 하고 더군다나 뭐 이제 임종을 뭐 편지로다 이별하는 그러한 대전에서 안타까운 사연도 있고 특히나 이제 그 노부부가 돌아가신 것은 메르스의 영향도 있겠지만 사실은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뭐 부부간의 정이 또 깊거나 아니면 그 간병을 하다가 딱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약간 스트레스가 떨어지면 긴장이 떨어지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신 경우도 있는데 이런 장례 절차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에서 명확하게 해서 가족들이 그 임종을 못 지키고 장례를 못 치르더라도 아주 그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것을 그 방역 시스템과 함께 제대로 저 장례 절차를 해주는 거기에 대한 확답 그런 것들 필요한 시점이죠. 지원도 해주고 심리 치료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발표하잖아요. 지원을 어떻게 해주겠다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요. 심리 치료도 같이 해주고. 그렇죠. 심리 상담도 해줘야 되고. 중요하죠. 왜냐하면 부모가 아니면 가족이 돌아갔을 때 임종을 못 보고 장례를 그냥 남에게 맡긴다는 것은 우리 정서에서 굉장히 뭐 아픈 상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상담도 해줄 필요가 있고 이런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확답을 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 기자,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한 달이 다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진들의 피로감 또한 국도적 힘든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방금도 잠깐 브리핑에서 나왔는데 집중관리병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의료진들의 도움이 적극실하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감염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네, 의료진 감염자는 아직까지 뭐 10명은 채 되지 않은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좀 의료진과 관련해서 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지금 방호복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주복과 비슷한 거. 근데 TV에서 보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제 하나는 이제 모든 준비 하나는 있는데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C등급, D등급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C등급은 뭐냐면 좀 더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좀 안전한 건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C등급은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지금 지급이 되어 있고 물론 일반 병원에서도 중환자실에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건양대 병원에서 간호사가 심폐소생술 그 메르스 환자를 하다가 지금 감염이 됐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때 그 간호사는 D등급을 했었는데 입었는데 만약에 C등급이었으면 감염되지 않았을 것이다.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지금 화면 오른쪽에 있는 게 D등급이고요. 왼쪽이 C등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C등급은 전혀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에 헬멧을 쓰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이제 D등급이 있는데 D등급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N95 마스크와 위에 같이 이제 모자같이 우주복처럼 생긴 그 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다가는 이마와 마스크 사이에 어떤 틈새가 있어서 뭐 땀을 닦다거나 아니면 그런 데서 좀 노출이 될 위험이 있고 고글을 썼는데 그 이마 그 빈틈으로 접촉이 될 수도 있다. 접촉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지금 장갑이랑 신발을 보면 덧신해 보면은 이제 C등급 같은 경우는 이중으로 되어 있고 이제 D등급 같은 경우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고 지금 우리 C등급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에볼라 사태 때 그만큼 우수성이 확보가 된 건데 현재 부족한 상황이고 이러한 C등급은 당연히 지금 많이 좀 확보가 됐으면 좋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좀 제한이 있어서 중환자실 의료진한테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 사진을 보면 저게 이제 C등급이죠. 네, C등급입니다. 근데 저 옷을 입고서 보통에 이제 사람들이 누워 있으면 이 안에 폐렴이 아니더라도 가래가 차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삭관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호흡이 힘들면 억지로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 기도의 관을 집어넣고서 있는데 저 옷을 입고서 의료진들이 석션이라고 하거든요. 가래를 빼주게 됩니다. 근데 가래가 막히면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저 옷을 입고서 움직인다는 자체가 상당히 힘든데 손도 좀 무뎌질 수 있어요. 그런데다 그런 미세한 작업까지 하고 또 저 옷을 입은 상태에서는 화장실도 갈 수 없고 이야기하는 것도 힘들고 물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또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주로 일어서서 있어야 되고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3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지만 지금 워낙 의료진들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뭐 반나절 이상 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의료진 같은 경우는 실신을 하는 정도다. 그래서 좀 기자로서 생각이 드는 부분 뭐냐면 어쨌든 그 C등급의 옷을
옷을 보호복을 좀 많이 확보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왜냐하면 메르스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예. 좀 그런 점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자, 이 의료진들 피로감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의료진의 자녀분들 학원이나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그래요. 단순히 그런 지금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것도 문제 아니겠어요? 예. 일단은 뭐 강남 지역에 이제 예, 예. 특히 삼성병원 근처에 예, 이제 예. 학교 뭐 아이들이 안 나오는 경우에 이제 뭐 왜 안 나오느냐, 뭐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 확인을 하려고 하고 네. 이런 현상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미국에서도 사실은 그 에볼라가 창궐했을 때 그 에볼라 의료진들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구호하고 온 분들의 자녀들에 대한 그 뭐 학교에서의 꺼리낌 예, 또 내지는 뭐 아프리카만 다녀와도 예를 들어 뭐 그 기니 같은 데서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이제 창궐을 했는데 예, 예. 케냐 같은 경우는 한 3,000km 이상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케냐에 아프리카에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학교 선생님이 학교 뭐 사표를 낼 정도로 예. 이건 사람들의 이제 공통적인 심리이긴 하지만 예. 사실은 의료진과 의료진 그 자녀들과는 지금 거의 뭐 그 코호트라고 해서 같이 이제 격리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자녀들에게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서 하게 되면 예. 사실은 상처를 더 받을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은 제가 사는 동네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예, 예. 우리 애기들도 그냥 다 유치원 잘 다니고 있고 예, 다 예. 문제가 없는 거고 예.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해서 아이들 왕따를 시키면 이중에 심리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배려를 해줘야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지수 기자. 네. 저 불안한 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가지고 네.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이 네. 지금 유행을 하고 있다. 특히 이제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직접 사례가 지금 나왔는데 네. 어떤 식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소위 말해서 사기를 치는 겁니까? 네, 정말 이게 예. 또 좀 많이 관심을 예, 가져야 될 예. 대목이 뭐냐면 예. 자가 격리한 사람들의 그 명단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여기 보건소입니다. 뭐 3인 이상 90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자가 격리 시에. 예. 이게 실제로 사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보건당국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절대 어떤 자가 격리를 했을 때 이제 그러한 개인 정보, 계좌 번호, 통장의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문자나 통화로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떠한 보건소입니다. 예, 예. 여긴 정부 기관인데 지금 자가격리 중인데 뭐 3인당 얼마, 뭐 2인당 얼마를 지원해 드립니다. 예, 예. 이러한 것은 가급적 정말 이거는 피해야 되고 만약에 있으면 이제 이런 거는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어제 WHO가 대중 위험이 좀 낮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 지방 정부에서 한국 여행 경보 이걸 내렸다는데 네. 자, 좀 이것도 좀 안 좋은 소식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스촨성이라는 스촨성입니까? 예, 지방 정부에서 이제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행 경보,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좀 더 보류를 해라 이런 것들을 남겼는데 예. 그러고 나서 어제 오후에 예. 다시 이것을 철회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 공지사항을 내렸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걸 두고서 좀 전에 그 남앵커가 말씀하신 WHO 예, 예. 그 마가렛 천 그 사무총장이 이제 한국에서의 그런 여행 금지 권고가 좀 불필요하다, 가도 된다 이런 식의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발표와 또 우리 정부도 확산을 막고 있고 예. 방역에 힘쓰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좀 분석들이 좀 종합적으로 긍정적으로 이 중국 정부에 전해지지 않았나 이러한 전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야, 박사님 마지막으로 이제 한 달이 됐습니다. 자, 이 숫자적인 개념 민감하잖아요. 자, 한 달 이후에 또 이번 주에 어떻게 좀 바뀔 것인가.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 6월 말 아니면 더 7월, 8월까지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빨리 좀 진정이 되고 안정을 찾아가서 일상생활로 복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국민들 어떤 마음을 지금 이 시점에서 가져야 된다고 보세요? 예. 사람들이 뭐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사실은 통계 숫자로 보면은 굉장히 그 작은 현상인데도 예, 불구하고 예. 그것에 대한 이제 그 두려움, 공포, 불안이 이제 확산되는 건데요. 예, 예. 일단은 우리 정부나 아니면 방역 그 병원 그 의료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우리가 한국 국민으로서 받아들이고 예. 그리고 이건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이거는 공포는 특정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폐소 공포든 뱅 공포든 심리 치료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뭐 우리가 백신은 없다 하더라도 예. 우리 의료 수준을 믿고 또 정부의 지금 하는 것을 초반에 좀 대응이 좀 미흡했지만 예. 정부 또 보건복지부 그리고 지자체 같은 경우도 경기도 같은 경우는 조용히 C등급의 그 방호복을 구입해서 좀 보급을 한다고 하고 있는 걸 예, 보면 예. 조용하면서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정서적으로 흥분하거나 이것을 공포를 막 확산하거나 할 예.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누군가 불안해하면 걱정하지 마. 예. 그리고 한번 다독거려주고 예, 우리가 예. 국민 정부를 믿어야 되고 또 방송을 또 믿어야 되는 예, 거죠. 알겠습니다. 네. 좀 어렵지만 조금만 더 참아줬으면 하는 생각 그렇죠. 들어봅니다. 지금까지 최창호 사회심리학 박사 그리고 김지수 보건 담당 기자였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